이번 그 세션의 이름이 그 로컬 파티 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 정당, 로컬 파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질적인 운동을 해봤던 분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NGO하고는 좀 구분됩니다. 별사체, 정치 별사체로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현재 정당을 지금 지역 정당을 위한 플랫폼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세션을 또 우리 그 학회에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전공이 지역 정당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좀 멉니다. 한 180도 정도 거리가 멉니다. 저는 공대 AI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하게 된 것은 지역 문제, 다시 말해 지역 대학 문제를 가지고 먼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시작했는데 지역 사립대의 문제, 위기 사항은 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지역 소멸에서 온다, 지역의 위축 또는 쇠퇴에서 온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현 정부, 뭐 교육부라든지 또는 이 대선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 등의 각종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36개의 단체를 모아가지고 아마 그 전국 아마 역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고등교육,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큰 의미 없이 공한 결과로 끝이 나버렸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내린 결론은 이제는 정치화가 필요하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정치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발을 담기 시작했고, 저는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10분, 목차 중에 10분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정당. 이 플랫폼이란 말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고민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새롭게 코인된 이 명칭입니다. 우리가 이 현 시스템 하에서, 현 정치 구조 하에서 가능한 모델은 결국은 저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 정당을 제가 오늘 새로 만들었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피셜하게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또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들이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는 이 좌표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서울에 여기 이제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 느끼는 것하고 지역에서 느끼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뭐 지표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밑에 오른쪽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젊은 인력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카토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년도까지인데 저게 점점점 부풀어서 터질 듯한, 마치 개구리의 울면서는 울음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카토그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제가 자주 이제 활용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이 OECD 이것은 더 이상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G7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G7과 있는 주요 국가들, 물론 그 외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 자체, 서울시를 말합니다. 수도시와 관련된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주요국들이 그냥 한 자리 숫자입니다. 0.2, 미국 같은 0.2,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의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좀 많은 데가 이제 런던이고 도쿄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한 19%까지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중앙 집중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뭐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제 어떤 위축 또는 쇠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 1979년 막바지지 않습니까? 이 수도를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그때 이루어졌더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2004년도, 그다음 2014년도 현재까지 계속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지만 그 흐름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단국체제 프레임 때문에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 전공은 잘 아닙니다만은 공부를 시작해요. 저도 사실은 사회학 석사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기술 사회학, 로봇 사회에 대한 공대 교수하면서 인문학 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스타디를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축 이론, Growth Force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중앙 집중적으로 급작스런 급격한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틀 자체가 중앙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앙이 모든 기획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앙에서 나오고 지역은 그것을 그냥 수용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지역의 위축, 또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지역의 역량 자체, 정치적 역량, 행정적 역량, 또 문화적 역량까지 위축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학술적으로는 이제 후견 정치라고 해서 이 패트로니지 폴리틱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국말로 쉽게 그냥 특공물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 행정과 정치가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받기 위한 정치적 통로, 경쟁적 어떤 정치적 이 통로로 작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 대표가 국가 큰 프로젝트를 따왔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또 지역의 대표 또 정치인이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중앙의 자원을 어떻게 따오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역량과 이제 결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향앙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해바라기 지금 중앙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패트로나이지 폴리틱스라는 것은 조금 맥락이 좀 달라요. 아주 이제 중세 아주 자산가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상황은 오히려 지방이 항상 중앙을 쳐다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닌가. 이 해바라기라는 표현이 한자어로 향일화예요. 향일화. 태양을 바라보는 향하는 이제 꼭 맞는 향중 정치로, 향중하니까 중국이 자꾸 떠올려서 향앙 정치, 앙도 역시 주는 가운데 앙자니까요. 이런 제가 표현 썼는데, 자, 이런 이제 고착이 되어지고, 일본의 경우도 이런 고민을 계속 좀 해왔었습니다. 70년대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역에다가 산업체도 내려보내고 뭘 많이 내려보냈어요. 처음에는 그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한 거예요. 다시 중앙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어떤 그 정책적으로 뭔가 하나 그 뭐 기업을 내려보낸다든지 공기관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저는 하나의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제 단극에서 다극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도권을 약화시키자 그 말은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극 체제, 제안하는 다극 체제는 수도권을 약화시키지 않고 지역의 주요 거점을 좀 그 수도권 수준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50%, 70% 정도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원 또는 이 국가적 에너지를 좀 투여하는 형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지금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이 정책들을 보면은 주로 공모 사업 형식이지 않습니까? 뭐 대형 프로젝트, 뭐 천억짜리, 수조짜리 사업 형식을 취하는데 이걸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져서 그런 거 안 줘도 좋으니까 지역이 독립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이 집행을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연방향 분권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분권화라는 이 말 자체에도 여러 번 제가 이 전문가들한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왜 분권화로 번역을 했느냐? 이게 탈중앙이지 않느냐? 디센트럴리제이션. 이 디센트럴리제이션을 왜 분권화로 표현했느냐?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니냐. 이 탈중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겠죠. 누군가는. 특히 현재 권력을 갖고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권화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부터는 탈중앙으로 표현하겠다. 더 줄여서 탈앙으로 표현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일본에서 그 분권화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준연방제라는 게 입법, 사법, 경찰, 행정 부분에 상당한 어떤 그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재원적인 측면에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0대 20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6대 4 형태로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에다가 너무 따지지 말고 사업 단위로 해가지고 던져주지 말고 그냥 지역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던져주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그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역이란 말을 쓰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현재 독일 저는 이제 준연방제 차원에서 독일을 바이에른주를 주로 저는 이제 모델링을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BMW가 바이에른주의 자동차사 이 말이죠. 그래서 칼라도 바이에른의 하늘과 눈을 나타내는 BMW 로고가 생겼다. 이 지역의 특한 산업체가 결국은 이제 세계화되어지고 바이에른주는 주 하나만 따져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17위 정도 국가 단위로 따져도 17위가 된다고 해요. 아마 대한민국도 서울만 동떨어지게 하면은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정치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로서 결국은 지역의 정치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지역 정당이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을 이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현 구조, 양당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선거 전에는 막 들어주는 척 하는데 선거 끝나면은 이제 후순위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데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제로 앞세우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역 정당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오라가라 회 그냥 관주도로 사람 불렀다가 거수기 역할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내는 그런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그 주민자치회가 사실 여러 가지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 돈 내면서 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한계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역 정치의 연합에 집중을 하고 지역 단위의 독립성에 집중하고 지역화 의제에 우선하는 그러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정당과 관련되어진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이 정당법도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 하나 계기가 되어진 그것이 2004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지구당을 폐기를 했었습니다. 2004년도 3월 12일 날 지구당을 폐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차떼기 정치 헌금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좀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오세훈 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제가 좀 그 문제로 제가 삼는 것은 신당 창당을 위해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지구당 10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구당 전체 지구당의 10분의 1개에 각 지구당당 30명을 확보해야만이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24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25개의 지구당에 30명이면 창당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지구당이라는 것은 이제 인구 또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어지는데 그 합쳐 보니까 750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750명이면 창당이 가능한 거예요. 2004년도 이전까지는. 그런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아시다시피 이 광역 시도당 단위로 1000명씩 확보해서 5000명이 돼야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창당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그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750에서 5000명으로 갑자기 뛰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신생 정당의 창당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1000명에서 500명 반으로 줄인다면요, 500명 또는 300명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일부 또 NGO에서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이 지역 정당을 허용해라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선고가 2022년도에 있었었는데요. 2006년도입니까? 한 있었는데 그 과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석대,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물론 그거 동의한다. 10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뭐 작은 그 군소정당이 남발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 정당은 상당히 어떤 이 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좀 줄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정치학이나 그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현 체제 하에서 현 어떤 그 정치 구조 또는 그 정당법 하에서 그 지역 정당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윤왕희 교수, 서울대 윤왕희 교수라는 분이 이원적 지역자치당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하면 현 구조 속에서 기존 양당 구조, 기득권 정당들이 정당법 개선할 가능성은 0%다 보는 겁니다. 안 바뀔 거다. 그분의 기득권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구성자치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의 이원 체계를 정립을 하고 이 전국 정당 그대로 두고 지역 정당은 독립적으로 지역에 특한 당을 만드는 것이 어떠하냐. 그 이름도 자기는 이제 주민자치정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윤왕희 교수가요. 자, 그런 이러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그 현 구조상에서 하나의 대안이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 지역 정당의 합법화 같은 의제를 추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 국회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국회에 대한 그 영향력을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역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재건 교수가 시민단체 창당안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이건 뭔가 하면은
시민단체, 지금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등이 연대해서 정당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 안에서 지역 정당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 또 비판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시민단체가 정치화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차재현 교수가 제가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바로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역 정당을 위한 정치 결사체다. NGO가 아니다는 거죠. 결사체가 모여서 전국적 정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7시도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발제를 사실은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 생겼습니다만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진전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정당, 저는 이게 자 그렇다면 대한 정당은 뭐냐?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한테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 개념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언론 등에 즉각적으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조합형 정당 이런 게 있는데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전국 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 올라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연대체들이 모여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이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각 개별 지역 정당을 서포팅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를 준수해서 최하위 단위부터 해서 지역 정당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중앙 개념은 해체하고 현재 우리는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개념을 써서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황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플랫폼 정당을 구성한 후에 지역 정당을 지원하는 것이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준을 거쳐서 정당을 추진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